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의 학습 목표는 물체의 1차원 충돌에서 충돌 전후의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여 속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뭐의 변화를 예측한다고요? 속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쇼트트랙 계주를 하는 이런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쇼트트랙 많이 봤었죠? 근데 쇼트트랙에서 지금 이거는 릴레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사람이 앞사람을 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서가 하면서 전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뒷사람이 앞사람을 미는 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즉 교대 과정에서 선수의 물리량 중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고 친구와 토의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량. 이거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근데 그거는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간 끝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질량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더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질량이 변하지 않겠죠? 밀기 전하고 밀고 난 후 질량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각각이 다 질량은 동일하니까. 뭐 이제 에너지를 소비해서 조금 몸무게가 줄어서 질량이 작게 나간다, 작게 질량이 줄기 때문에 뭐 질량이 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아무튼 질량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다음에 선수의 물리량 중 변하는 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속도 이 사람을 뒷사람을 A라고 하고요. 앞사람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진하고 하다가 이 사람을 밀어요. B를 밀면 갑자기 속도가 줄겠죠. 속도가 빠른 A가 속도가 줄 겁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로 B는 원래 이제 속도가 적다가 A가 미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물리량 중 변하는 것이 속도입니다. 속도가 변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작용 반작용 법칙과 좀 접목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볼게요. A가 B를 밀면 A가 이렇게 B를 밀면 이게 A가 FAB예요. A가 B를 밀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누가? B가 A를 밀죠. 그래서 FB가 A를 밉니다. 그러겠죠. 근데 A는 B를 밀 때 B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힘을 밀고 있죠. 그러니까 B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힘을 왼쪽으로 밀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뭐가 줍니까? 속도가 줄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속도 변화량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리량이 변하는 것은 속도입니다. 속도 여기까지만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뭐가 변하지 않는지 질량 말고 질량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질량 말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번 시간이 끝나다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운동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것만 배우면 끝납니다. 운동량. 여러분 그 질량이 큰 버스하고 질량이 작은 승용차가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량이 큰 버스가 당연히 승용차보다 멈추기 어렵죠. 그래서 질량이 이게 큰 버스가 있고요. 질량이 작은 이렇게 버스 승용차가 있는데 만약에 같은 속도 V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치면 당연히 멈추기 어려운 게 뭡니까? 얘가 더 멈추기가 어렵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질량. 두 번째는 같은 승용차더라도 속도가 빠를 때가 느릴 때보다 멈추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승용차인데 어떤 놈은 V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10V로 간다고 치면 당연히 멈추기 어려운 게 뭡니까? 당연히 요 10V로 가는 게 멈추기가 어렵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요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물체의 운동 상태, 갑자기 멈추게 하는 것들 중에서 멈추게 하는 것들 중에서 관련 있는 것들이 하나는 뭐고, 하나는 질량이고, 하나는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속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량하고 속도를 가지고 그냥 물체의 운동 상태를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언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언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운동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질량하고 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하고 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은 P라고 쓰고요. P는 M 곱하기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MV.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한 물리량입니다. 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P는 MV죠. 근데 M은 크기만 있죠. 질량은 크기만 있고요. 이 V가 뭡니까? V가 속도죠, 속도. 속력이 아니에요. 속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그 속도는 크기하고 방향이 있죠. 그래서 이 속도 때문에 이 운동량 P가 크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단위는 뭐냐면 단위는 P는 결국엔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거죠. 그래서 질량의 단위가 뭡니까? 그렇죠. 킬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생겼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질량의 단위하고 속도의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옆에 있는 거 한번 운동량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승용차는 속도가 얼마죠? 질량이 얼마죠? 1000km죠. 1000km 곱하기 속도가 10이니까 얼마입니까? 만인가요? 1000kg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버스는 만이죠? 100, 만이죠. 1000kg 공이 몇 개인가요? 킬로그램 곱하기 10 미터 퍼 세크 하면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이 수치를 요 화살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이만큼 운동량이 되겠고요. 이 버스는 이만큼 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같은 속력을 가더라도 뭐에 따라 달라진다? 요 질량에 따라서 운동량의 크기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그 쇼트트랙 거기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다고 했었죠. 그 변하지 않는 게 이겁니다. 운동량 보존.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 운동량하고 운동량 보존 이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이게 왜 어떻게 보존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쇼트트랙에서 요 사람들을 미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해봅시다. 이 A가 뒷사람이고 B가 앞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하면서 서로 힘을 작용한다면 두 물체의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그림 1-21과 같이 세팅을 합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A, MB이고 속도가 VA, VB 물체 AB가 직선상에서 충돌한 후 속도가 VA VB 가 되었다고 하자. 이게 말이 길지만 자 처음에 충돌 전에
녹색은 질량이 ma고요. 속도가 va입니다. 보라색은 질량이 mb고요. 속도가 vb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충돌 전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충돌합니다. 빵 하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자 A가 B에게 힘을 가하겠죠. 그 힘을 F라고 하면 당연히 B도 A에게 힘을 가하겠죠. 그 힘은 마이너스 F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반대니까. 자 이렇게 힘을 가해가지고 충돌 후에는 각각의 다른 속도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녹색은 VA-가 되었고 B는 V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써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두 물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충돌 과정에서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A가 B 쪽으로 힘을 가하는 것은 오른쪽이고요. B가 A한테 가하는 힘은 왼쪽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충돌을 하니까 A가 B에게 힘을 가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B도 마찬가지로 A에 힘을 가할 때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시간이 같겠죠. 서로 충돌하니까. 그래서 그 말입니다.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받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물체 A가 받은 힘을 F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물체 B가 받은 힘을 이 F라고 하면 물체 A가 받은 힘은 마이너스 F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A 이게 FA는 B라고 할까요? A가 받은 힘이니까 A라고 합시다. A는 B가 받은 힘이 FB라는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거는 A가 받는 힘이에요. 물체 A가 받는 힘, 얘는 물체 B가 받는 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뉴턴 운동 제2법칙 있죠? 좀 어렵지만 결론은 쉬워요. 자, 운동 2법칙에 따라서 다음 식이 성립하는 것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이 식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자, F는 MA죠. 자, 근데 A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시간분의 속도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예요. 시간 변화의 속도 변화입니다. 이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FA는 MA 분의 시간 변화는 여기 나와 있네요. 세모T 이 세모를 델타라고 보면 델타라는 게 시간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델타 T 분의 속도 변화를 봅시다. 이 A의 속도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겁니다. 그럼 나중의 속도는 VA 다시죠. 처음 속도는 VA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럼 FB는 MP 대문자죠. 여기 선생님이 이거 잘못 썼네요. MA MB 대문자인데 또 소문자 썼네요. 대문자. 그다음에 MB는 델타 MB 곱하기 델타 T 분의 이제 B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분의 처음 속도를 빼는 게 맞죠. 그러면 VB 다시 해서 마이너스 VB를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FA하고 FB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 FA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게 FB랑 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면 양분의 델타 T로 나누면 이거 다 나눠지죠. 곱해주면 날아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게 자 왼쪽이죠. 여기 왼쪽은 충돌전이에요. 충돌전에 해당하는 물리량들만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충돌이에요.
충돌 후에 해당하는 물리량들만 있죠. 그렇죠? V 다시가 붙은 게 이 다시가 붙은 게 충돌 후잖아요. 충돌 후. 그다음에 V 다시가 없는 게 충돌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식에서 좌변은 충돌 전 두 물체 운동량의 합이죠. 두 개 더한 거고. 그다음에 우변은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을 합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합이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두 물체의 상호 작용으로 각각의 운동량은 변하지만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충돌 과정의 두 물체의 상호작용으로, 즉 상호작용이라는 게 이 힘이죠. 이 힘,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으로 각각의 운동량은 변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 봅시다. A 같은 경우는 충돌 전에 운동량이 있을 거예요. 그 운동량이 이거죠. MA 곱하기 VA죠. 충돌 후의 운동량도 MA 곱하기 VA 다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충돌 전은 써볼까요? MA VA인데 충돌 후는 MA VA 다시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하죠. 운동량이 변하잖아요. 운동량은 변해요. A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로 변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 근데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상호작용하는 힘의 종류나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성립합니다. 우리가 아까 상호작용하는 힘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었죠. 이 힘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자기력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이 힘의 종류나 종류에 관계없이 혹은 또 물체 크기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이거를 요 중요한 식을 선생님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충돌 전의 식을 이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이쪽으로 보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말인데 MA VA 다시 그다음에 이제 A 걸 먼저 쓸게요. 이거를 먼저 쓸게요. 그러면은 MA VA 그다음에 플러스 B 걸 쓰면 B VB 다시 마이너스 MB VB가 되겠죠. 이것은 얼마입니까? 0이 되죠. 자, 이것을 자, 그러면은 이걸 좀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MAVA 다시는 언제 운동량이죠? 충돌 후의 운동량이죠. 충돌 후. 그렇죠? 그다음 MAVA는 충돌 전의 운동량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충돌 후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이 변화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운동량이 변화량. 근데 어떨 때 이 A의 운동량이 변화량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운동량이 변화 A의 있을까요? A의 운동량의 변화를 어떻게 쓰냐면 델타 PA라고 씁니다. 이게 변화량이라고 했었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럼 얘는 뭡니까? B의 운동량이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것이 얼마입니까? 빵. 그렇죠?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플러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0이다. 즉 항상 일정한 양으로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걸 추천합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 각각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각각의 총합은 같다. 단 뭐가 없을 때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없을 때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엄청나게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운동량의 정의, 운동량을 왜 정의했는지 이게 있었죠. P는 MV, 이걸 왜 정의했는지 설명했었죠. 두 번째는 이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과제가 있죠. 과제는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